자, 오늘의 주제는 결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 자, 중국 결혼식 요란하죠. 전 중국 결혼식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아쉬워요. 막 폭죽 뻥뻥 터뜨리고. 해본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네. 여기 여기 해본 사람도 있어. 아니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 결혼과 장례가 가장 큰 풍습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기쁨이 하나인데 결혼하면 기쁨이 두 개래. 그래서 쌍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희자를 기쁘리자를 두 개 붙여놓고 네. 수왕시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 쌍희라고 하는 게 이 결혼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게 결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중국 사람들이 하고 말도 안 있는 거죠. 되는 말도 안 되는 애 밑을 치고 별표. 아직은 행복한데. 이런 그 테러성에 가까운 발언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도록 하고요. 며칠 안 됐으니까 봐줍시다. 이거.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식장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는 결혼식장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일단은 결혼을 하겠다면 일단 보통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 식당이죠. 넓은 식당. 그렇죠. 식당 갖고 일단 중국 사람들 먹는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거의 뭐 잔치를 하겠다는 거죠. 하루만 하면 좀 낫죠. 심하게 하는 집은 3박 4일까지 하는 거 봤어요. 더 심한 건 3박 4일 내내 먹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풍습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도 먼데 있는 친척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고 끝내면 사람들이 다 못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결혼식을 두 군데서 하는 것도 봤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신랑 신부가 집이 이제 베이징에서 만나갖고 둘이 연애를 결혼했는데 고향은 다른 거예요. 남자 고향에서 결혼식을 하면 여자 고향에서 또 결혼식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분이나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그 보통이지 뭐 다반사인데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면 완전히 파티를 두 군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한테. 그렇죠. 이 모든 비용은 남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결혼식을 하면 남자가 다 돼야 되죠. 그리고 결혼하면 또 남자가 여자 측에 돈을 줘야 되죠. 왜요? 집에. 딸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럼 집에 남자 집에다 남자가 여자 집에다 돈을 줘야 돼요. 중국에서 결혼할 걸 그랬나? 요즘 그왜 뭐 어마어마하게 받을 자신 있나 보다. 요즘 사고도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무슨 사고요? 그래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동영상 저도 보고 놀랐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장인이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돈 때문에? 야, 아니 가져왔는데 너 봐라 이거 다 빚내온 거 아니냐. 네가 빚내왔으면 우리 딸하고 같이 빚 갚아야 되겠네. 우리 딸 보고 그런 짓 시키려고 네가 어디 그러다가 막 둘이서 막 말이 좀 세고 막 결혼식장에서 장인하고 멱살 잡고 싸움. 뭐 그게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결혼하면 남자가 좀 많이 불쌍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결혼 그 방식이 정립된 게 요게 뭐 한나라 때 정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육례라 그래가지고 그 엄격한 그 결혼 절차가 있대요. 이게 요게 이제 전통을 그냥 한번 훑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 측에다가 이렇게 청혼을 하러 매파를 보내죠. 매파요? 네. 사람이요? 네, 사람 의료로 말하면 중시내비를 보내는데 요때 이제 뭘 좀 싸들려서 보내야 돼. 일종의 예물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요걸 받아줘야 일단 청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원래는 마찬가지예요. 그걸 납치라 그러는데 중국말로 홍양이라고 이제 중매자가 있죠. 예. 그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짠자 들고 그 편지 납치문 편지를 들고 또 이제 선물 주고 가는 거죠. 예. 요새는 우리 사주 보낼 때 뭘 안 보내지만 중국은 칼같이 봉투 엮어서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모든 게 봉투로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납치를 해주고 신부 사주 단자를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조상의 위패 앞에 가서 궁합을 봅니다. 요걸 이제 납길이라고 하죠. 근데 요게 이제 나쁘면 꽝인 거예요. 돈 이미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주 단자 받아보는 비용으로 그냥 날린 거지. 웬만하면 하겠는데 아니 씨 돈 좀 있고 이거 뭐
하면 바로 죽는다더라 뭐 이렇게 살기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일단 이게 점을 쳐서 결과가 좋으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물을 추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을 확정을 짓죠. 요걸 납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한국도 좀 거의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그대 네. 같은 그래서 이제 여자 쪽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 가서 그 여자 측 조상이랑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이 사람 데리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을 걷어매기는 이른바 골수가 쪽쪽 빨리는 결혼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식장이 따로 없으니까 고급 식당을 해놓고 네. 저 결혼식을 해요. 근데 뭐 누구 뭐 특별히 소문 내갖고 누구만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맞아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서 막 즐기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동네 인심상 그 사람 집안이라든지 뭐 그동안 쌓아온 거에 따라서 이제 선물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이제 돈으로도 많이 그렇죠. 하지만 요즘. 저 때만 하더라도 물건들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 물건이 어떤 게 들어와요? 생활용품 주로 생활용품이죠. 근데 진짜 쓸모없이 제일 많이 받은 거. 네. 차 끓이는 통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마오병. 한 5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야물로 된 거. 맞아. 이것만 한 30개가 들어온 거야. 와, 짜증 이빠이더라고. 난 차도 안 마시는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상한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차라리 돈을 스탠드, 나무 탁자 뭐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 예물이라고 주고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뽕을 뽑는 거죠. 그렇죠. 술과 음식을 근데 문제는 뭐냐 먹고 조지고 가는 거는 뭐 음식이니까 단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인사를 시켜요 신부 측 그 부모가 이거는 신부의 고정 사촌의 이모의 팔촌 당숙의 옆집 사람이야 인사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홍파오를 줘야 돼 오셨습니까? 교통비 줘야 되는 거 교통비. 멀리 오셨으니까 이게 뭐 멀리서 왔는데 옆집에서 왔는데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사를 받으면 거기서 빨간 봉투를 교통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차통 받고 홍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차통을 돈 주고 사는 느낌.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한 50원 정도를 줬으니까 50원이면 그때 당시 50원이면 그때 돈으로 큰 돈이죠. 그렇죠. 예. 3만 원? 아니 그때 돈으로 하나로 한 만 원 하나로. 정도인데 그 당시 같으면은 그 그런데 당시 근데 월급 받는 애들이 700원, 800원 받을 때인데. 그래, 맞아요. 50원 정도를 찍어서 줬으니까 겁나 큰 돈 좀. 그렇다 1원, 2원 넣어주면 싸대기 맞잖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거네요. 그것도 10원짜리 5장. 빳빳하게. 옆집 사람한테. 아니 옆집이 아니라니까 사돈의 팔촌의 고종사촌의 이웃집 아저씨인데도 이제 아무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풍성하게 잘 해줘야 이제 신부 측에서 편안하게 신부를 보내주는 거죠. 정말 진짜 중국에서 결혼하는 거 보면은 한국 남자들 결혼하는데 돈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 거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간소화된 거네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서 하고 이제 그걸로 하니까 1차가 끝난 거잖아. 1차. 1차 신랑은 돌아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랑 2차를 또 해야 돼 또. 이번엔 신랑 측 결혼식을 똑같이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결혼식이 막 멀리 있으면은 집이 서로 멀리 있으면 2번 하는 것도 예상 거예요. 그래 만일 내가 2번 했으면 아마 거덜났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지. 맞아. 하다가 돈 떨어져가지고 현금으로 못 주고 물건으로 받은 거 물물 교환으로 나눠줘야 됐을 거야. 그러면 진짜 빚내서 중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활이 여건이 안 되면 빚을 정말 내야겠네요. 많이 내야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빚을 안 내요. 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물가적인 소득에 대한 격차가 네. 그 한 서너 배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평균적으로 결혼 한 번 하면 7, 8천만 원 이상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남자친구에서. 그게 한국보다 더 쓰는 거죠.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물론
신부 측 친척이 적어서 좀 적게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제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무튼 그래도 그만큼 절차를 지켜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쓸데없네요. 요즘은 그래서 저 중국도 요즘은 보니까 그 선물을 들고 오지 말자. 자기들끼리도 서로 홍보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봉투를 들고 와서 막 넣는 거죠. 옆에서 신부 옆에 이런 가방 들고 이제 봉투를 막 받아 챙기는 거죠. 예. 이제 예. 점점 축의금 형태로 가고 그렇죠. 서로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참 한국은 그래도 왜 좀 거의 다 봉투로. 네. 그러고 나서 가까다 뭐 밥이나 먹고 참 서울에는 그게 없나요? 식사를 하지 않고 하는 사람한테 식사비 따로 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부산 들어봤어요. 예, 우리 부산은 그렇습니다. 아 피로연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예, 예. 아 그런 경우 있긴 해요. 그래요? 중국에서의 결혼은 약간 공산 국가이기도 하고 워낙 산하 제한을 철저하게 하기 네.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안에서 절차를 몇 가지 좀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게 아니라 최근에 생긴 건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중국은 법적으로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이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결혼 신고가 가능하다. 예. 혼인 신고가 가능한 나이가 22세와 20대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등록을 하러 가면 그 등록 부서에 가가지고 일단 출생증명,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미혼 공증서를 제출을 하고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야 돼. 무슨 사진이요? 증명사진이요? 결혼 증명사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증명서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 배경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결혼증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결혼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19금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았어요. 불이 났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말하면 소위 말하는 숙박업소로 가야 돼요. 네. 숙박업소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려면은 맞아요. 부부 증명서를 내라 그러니까 오, 맞아요. 우리 부부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증서는 항상 그럼 가지고 다녀요. 그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호텔에 그 동반 투숙 그러니까 합숙 혼숙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 당신이 결혼 증서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아니면 따로따로 방을 얻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은데 불이 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혼자 괜히 그냥 싱숭생숭한데 그 공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냥 호텔 생활을 안 하고 늘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아예 아파트처럼. 핫한 아주 젊은 부부들 봤는데 결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하고 바로 가서 신고만 하고 그리고 그렇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많아요. 맞잖아요. 전통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지만 신복이 뭐가 좋아. 2박 3일 동안 그 무거운 그 전통복 입고 가채까지 다 쓰고 그렇죠. 이틀 동안 그 손님 접대하고 그거 하려 그래봐. 정말 곤욕 중에 그런 곤욕이 없지. 그리고 1시간 반마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춰야 돼, 이쌍. 우리 지금 봐요. 우리 서장님이 오늘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하니까 뭔가 막
막 아래 차인 것처럼 그냥 얼굴이 폭발을 하면서 그것도 막 모자랐고 계속 기침을 하면서 정말 그냥 막 가슴에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국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나 여자들이 이 말이 센 이유도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야씨 한 번 했으면 몰라도 두 번은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번 했다가는 거의 파산하겠는데요? 거의 그렇죠. 남자 측에서는. 그럼 여자 측에서는 뭐 돈 나갈 게 딱히 없나요? 거의 없죠. 그냥 혼수도 안 내요? 일단 얼굴은 이뻐야겠지. 아 혼수는 그 중국에서는 아 얼굴이 혼수야. 얼굴이 혼수지 뭐. 혼수는 남자 측에서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집도 하고 네, 혼수도 다 해요. 네, 다 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왜 남자가 본이지 그럼. 그런데 왜 그렇게 아들 낳으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씨, 딸이 이렇게 훨씬 유리한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결혼식장 왔다 갔다 할 때도 막 최고급 리무진을 빌려가지고 초호화로 럭셔리를 때려요. 네, 참 그렇게 네. 수준이 안 될 만한 사람들도 결혼식 할 때는 그야말로 돈을 내일 안 줄 아껴. 것처럼 아끼잖아요. 우와 대단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으면 좀 그 내일이 걱정되기도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아껴서 예, 좀 아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일단은 뭐 내일 죽을 값에 막 일단 하고 보자, 해치우고 보자. 막 그야말로 막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쓰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본 게 무슨 이제 시내에 나가면 가끔씩 뭐 주말 되면은 차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리본 묶어 놓잖아요. 그런 차가 막 9대씩 지나가면서 중간에서 신랑 신부가 그 유리창으로 나와서 뭐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괜히 지 혼자 카포레이드라고 난리야지. 연예인도 아닌 것들이.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일생에 한 번 해놓고 또 여러 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예. 지금 중국도 이혼율 굉장하잖아요, 그죠? 아, 대도시 같은 경우, 상하이 같은 경우는 맞아요. 3분의 1이 이혼이니까 뭐 거의 굉장하죠. 근데 요즘 이제 중국 트렌드가 네. 많이 투자하는 게 이 웨딩 촬영에다가 아 맞아. 돈을 또 진짜 엄청 서바릅니다. 네, 우리 3박 4일 찍어요. 심지어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막 에펠탑부터 막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걸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기서 그거를 찍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필요한 같은 걸 하는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무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호텔 같은 데서 주로 네. 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호텔 연회장에서 한 번씩 주말 되면 아주 그냥 전쟁이 나요. 아주 새벽부터 결혼식 2시간 전부터 계속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거야. 시끄럽겠다. 진짜 시끄럽겠다. 근데 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새벽잠 못 자 이런 거 배려가 없어. 그거 막 폭탄을 터뜨려 놓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뭐 밥 먹고 아니 점심 때나 저녁 때 호텔에 밥 먹으러 가잖아. 자칫 잘못 들어가면 필요 현장에 딸려 들어갑니다. 아 휩쓸려가지고. 네, 휩쓸려가고 딸려 들어가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찜찜하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밥 먹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안에 한 3분의 1은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막 부어라 마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이런 쪽에서도 워낙 많이 와 있으니까 그냥 일단 먹여요. 먹이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유지들 뭐 이런 사람들 결혼할 때나 보면 그 아까 얘기한 홍파오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거의 마을 축제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축의금 이런 것들이 권력잖아. 무슨 경찰서장이나 당간부나 이런 애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냥 몇백만 원씩 홍파오가 한 명당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 집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만 딱 하고 나서 집이랑 외제차 사는 신부들도 신랑 신부도 수두룩하다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결혼식을 치렀는데도요.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홍파오를 줄 때는 다 티를 내죠. 나 이만큼 갖고 왔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할 때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야 되거든.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누가 결혼식 했을 때 전에 그 사람이 얼마 부수를 했더라? 그거 찾아보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 앞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오를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는 5로 갚는 게 아니고 항상 더 높여서 갚아요. 최소 10에서 15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는 것도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 투자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여기는 던지면 다음에 2배로 3배로 온다는 걸 아는 데다가 이제 막 투자를 하는 거지. 알고. 그것도 투자예요. 그렇지. 중국말로 홍서드 짜단, 빨간색 폭탄이라 그러는데 요번 달에 나 어떻게 나 폭탄 3개 맞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청첩장을 3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석 달 월급 날라가는 거야. 어머 어떡해.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2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3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근데 이거 이상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내가 나중에 3배로 돌려봤는데. 중국에도 돌싱이 있네요. 가만 보니까 회이단 회단. 돌아올 회일라이 할 때 회에다가 홀로 단자. 아. 왜 중국 사람들 딴션한이라면 그 네, 딴션한. 독신남이잖아요, 그죠? 회이단은 그 사람 지금 타수 회이단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말 돌싱이다. 돌싱. 야 가능하네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에는 그 뭐랄까 솔로에 대한 게 옛날에는 그다지였는데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 하면 솔로를 주의자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만 나온 특이한 단어 꽝꾼. 꽝꾼.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꽝꾼지에. 그래. 한국에는 누가 빼빼로 때려야 돼 하던데 1111 꽝꾼 지혜가 바로 꽝꾼이란 말이 뭔가 뭐 그거 솔로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야한 소리인데 광군이 야한 소리였어. 예. 왜요? 원래 참 제가 꼭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나.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어딥니까 하면은 보통 화장실을 갔다가 아주 우리가 속칭어로 말할 때 1호랍니다. 1호. 왜요? 그 원래 처음 들어봤어요. 영어에서 소변보다를 넘버원, 큰 거보다를 넘버2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나는 도대체 영어를 어디서 배운 거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그 화장실 간다가 뭐랄까 토일렛을 좀 쓰겠다라면 그 약간 좀 따로 돼 있는 데는 물어봅니다. 넘버1 or 넘버2 이랍니다. 그건 뭐 말인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간단하게 화장실 간단 말이 이상하게 들어왔고 변해가지고 중국에서 1호가 됐는데 중국 사람은 1호가 뭔가 뭐 약간 이 신체 일부 어떤 표현이에요. 일자와 같은 그러면서 1111이에요. 꽝꾼 들어보세요. 꾼은 뭡니까? 봉. 아 그 꾼이었어요? 꾼 짝대기. 아 저는 그 남성 그 뭐라 하지? 김군 박군 할 때 그 군자리 아니고 알았는데. 꾼. 그러니까 권술 할 때 꾼. 광군절은 그러면 빛나는 짝대기네. 짝대기죠. 예, 빛나는 짝대기죠. 여기 넘어갑니다. 세대 넘어갑니다. 예. 빛나는 짝대기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여러분이 방금 순간적으로 연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아니, 그래서 꽝꾼. 그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요? 근데 매치가 안 되는데 그 예. 아니 근데 여자는 그러면 광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원래 남자들만은 총각들을 보고 광군제는 남자들만의 축제였군요. 원래는 노총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냥 솔로라는 말로 통일이 돼버린 거죠. 나는 1111이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봐서는 10101인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건 이제 아마 그 표현을 아마 중국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호 0호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뭔가 하면 동성연애자들. 남자들이 동성연애자예요. 전부 다 호모들이에요. 네. 그래 왔는데 가면은 물어보죠. 그 자기들끼리 모이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당신은 1호예요 0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연애자 중에서도 그 남성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고 여성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러네. 나 혼자 악역을 다 맡아. 오늘 결혼 그게 뭐 악역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넓게 넓혀주는 역할이거든요. 아. 결혼식 얘기로 돌아가면 예, 돌아가겠습니다. 네.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대요. 일단 신부는 결혼식 전에 네. 그 탕면이라고 그 새알 같은 네. 거를 네, 먹는다네요. 먹어야 되죠. 네. 그거는 저거 설날 때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데 왠가 하면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자손 번식에 대한 어떤 희망, 기원 그런 게 좀 섞여 있다 그러네요. 보네요. 우리 왜 보면 저 뭐 어류나 이런 거 왜 알 이렇게 쫙 이러고 나오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후손을 갖다가 신나게 번창을 하여라. 그래놓고 하나밖에 못 낳게 하면서 그죠? 참 신기해. 그래서 이제 중국 부자들은 그 하나를 더 낳으면 옛날에 호적에 못 올리거든. 그래서 사생아가 되니까 지가 호적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오, 그것도 네.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혼자서 자기 개인 명의로 호적을 한 5개 만듭니다. 김일, 김이, 김삼, 김사, 김오가 다 난 거죠. 혹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주민등록하고 어떤 자기 저기를 그 따로 그 신고를 해가지고 요건도 5개고 부인도 5명이고 결혼증도 5개고 아이도 5이고 네 그런 인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우리 아까 먹는 거 네, 여자는 그럼 새알 먹고 남자는 뭘 먹나요? 술 마셔야죠. 남자 술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온 얘기인지 모르는데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뭐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사탕 언제 먹여줄 거야. 네. 혹은 술 언제 먹여줄 거야. 요게 이제 방식이요? 그 네. 결혼식 언제 할 거야라는 의미로 있다네요. 맞죠. 중국에는 저 결혼하면요 결혼 지혜혼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네. 기쁠 희자가 들어가면 전부 결혼이에요. 예를 들어 시시 희사가 있다라면 결혼식이에요. 먹는 사탕도 시탕, 희탕이고 희당이고. 기쁜 단맛. 예, 예. 그럼 결혼식이나 마시는 술이 희주거든요. 희주. 그러니까 뭔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야 너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 중국 사람들은 야 너 그 희주는 언제 한번 먹여줄 거냐, 마시게 해줄 거냐, 내지는 희탕은 언제 먹여줄 거냐, 희당이 언제 그 사탕이죠, 그냥. 그러고 또 사탕은 결혼식 하고 나면 그 이런 쟁반에다가 또 사탕을 들고 왔고 이래 사람들한테 그거 하면서 뿌리기도 해요. 동네 사람들 막 길거리 지나는 전혀 모르는 맞아요. 생년무지 사람들도 먹으라 이러고 막 들어봤어요. 사탕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 뭐 모든 게 하여튼 희자가 들어가면 전부 결혼이에요. 그거 원래 이제 뒷 시간에 해야 되지만 지금 한번 배워보고 가죠. 네. 사탕 언제 먹여줄 거야. 등이 기다리다 정말로. 등 당신의 니더 시탕. 좋다. 5글자죠. 여기 시탕은 사탕 아닙니다. 기쁜 탕입니다. 희탕 그러니까 네. 덩 니더 니더 시탕. 시탕. 예, 저는 저 보통 술을 좋아하니까 등 니더 시죠. 야, 니 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술 고파 죽겠다. 야, 빨리 결혼식 해라. 국수 먹여다오. 라면 안 되죠. 등 니더 시탕. 떡니더 시탕. 예, 좋죠. 보미 작가님. 자, 빨리 해봐요. 자, 하나 골라서. 땅 리더스탕. 들어가요. 갈수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고 이거 있어. 너무 원래 그 우리 이 코너에서 데뷔를 갖다가 귀신으로 데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장을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쌍희 네. 그게 이제 막 다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렇죠. 온 벽이 다 시뻘개요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천지빛깔이 해놨는데 심지어는 저 신부 옷도 빨갛죠. 네. 예복도 다 빨간색으로 입더라고. 드레스. 집안에 불꽃을 들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방에 가니까 그렇게 사자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있는 집은 한 마리인데 없는 집은 한 마리인데 있는 집은 3마리 나와요. 진짜 돈 많은 거. 암사자, 숫자자, 새끼사자까지 3마리가 와갖고 그 입구에서 쟁쟁쟁쟁쟁쟁 하면서 그 사자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야. 그거 다 추고 나면 그것도 또 홍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줘야 된대요, 걔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혼자 안 와요. 그 시타 음악 치는 애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사자 얼르는 조련사 아니 지들이 뻔히 안에서 알고 하면서 사실 그 구경을 하는 자체는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는 근데 있죠. 네. 뭐 한국처럼 앉아고 아이고 음식 나왔냐고 그다 좀 마시고 먹고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마시도 못 하고. 배불러가지고. 네. 근데 먹을 건 많아요?
우리 원탁에다가 계속 올려줘요. 깔아주고 원탁 아닌 데는 진짜 뷔페처럼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본인이 집어다 먹게끔 해놓고 그것만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늘 그렇지만 중국 애들 또 숫자 이것도 민감하잖아. 홀수날은 절대로 안 해요. 짝수. 그러니까 결혼식도 가급적이면 8일날 잡고 시작하는 시간도 8시에 잡고 평일에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평일에 할 때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선호한다고 하네. 일요일은 안 한대. 일요일은 안 해요? 웨딩카도 8대. 8대. 네. 최소 8대. 좀 있으면 16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끌벅적한 어떤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이혼 문화로 좀 얘기를 또 옮겨 가봐야 되는데 왜 결혼의 종착역은 이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나 할까? 어? 마빠언니 네. 발끈했어.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제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번 도달하게 되는 고지가 이혼인데 이 이혼에 있어서도 중국 남성들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 다 털립니다. 재산을? 네. 그래요? 여자 쪽한테 다 여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이 거의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요즘도 그렇다고요? 예, 양육권이라든지 그 이런 비용들도 남자가 다 물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맡기잖아요. 그럼 애 키우는 거 그 여자가 재혼할 때까지는 남자 측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줄한 대로 위자료 다 줘야 되죠. 예. 이건 뭐 소송을 가서도 거의 뭐 이기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래서 사전에 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혼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 아줌마 논하는 장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근데 달리. 여자가 여자의 그런 잘못으로 해도 이혼을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귀책 사유라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여자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노리고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있겠네요. 많죠. 중국의 부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그 꽃뱀족들을 다룬 영화도 있고 하는데 그런 꽃뱀들이 실제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부자들이 많고 또 그런 부자들 같은 경우 결혼할 때 시원하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입만 닫아준다는 조건만 있다고 하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많이 주는 게 중국 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몇 번을 결혼해도 또는 수없이 많은 처첩을 축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식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적으로 중국 남자들이 다 순한가 봐요. 난 아닌데. 그래서 동의할 수가.
그 원래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남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부모는 안 모시고 살지만 친정 부인네 친정 부모는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인네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 또는 장인 장모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수발을 사위들이 돌아가면서 서야 됩니다. 이혼 안 당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아니, 전통적으로 그렇게 길이 들어있는. 그래서 중국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특히 중국 남자에게 있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지옥문이 열리는 게 아닌가. 글쎄 이야기 듣고 있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들고 있으니까 더 실감나게 와닿는데 그나마 저는 이제 결혼은 중국에서 했지만 살기는 한국에서 살아서 좀 덜 했는데 중국에 사는 남자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난 딸이 있으면 무조건 중국 남자한테 시집 보낼 거예요. 우리 그 연애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이성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중국 언니들은 그 남자 외모 잘 안 따집니다. 남성의 외모를. 네. 왜 안 따지냐면 인종이 56개 인종이잖아요. 워낙 다양한 걸 보기 때문에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생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족 다 달리고 묘족 다 다르고 다 미의 기준이라든지 보는 시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특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남자들이 남성미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문신을 하거나 그래요? 금장식을 하거나 자기가 입는 그 의복이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죠. 맞다. 진짜 그런 예, 거. 자신들을 강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신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애들 보면요, 이게 뭐 걸어다니는 보석상 샘플이에요. 약간 옛날 우리나라 그런. 그렇지. 무성 옛날 아저씨들처럼. 건달 같은 그런 것처럼 금목걸이 막. 예, 쇠사슬 금목걸이에 시퍼런 빛이 이거 기본으로 다 차고 막 명품으로 이게 다 갈라치고 이렇게 해갖고 과시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런 남자들 많죠. 오렌지들. 그리고 고급차라든지 외제차 뭐 또는 특별한 그 어떤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아끼질 않는 거예요.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 예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라고 하면은 그냥 좋아해요. 못생기든 이쁘든 상관없이 그냥 한국 사람인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 유명인을 좋아하면 요걸 신드롬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 우리 옛날에도 네. 한국도 그랬어요. 한때 홍콩 신드롬이 불 때 홍콩 이러면 다 그냥 막 약간 먹어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이쁜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히트를 치게 되면 막연한 환상을 가지는 거죠. 맞아요. 한국 여자는 대부분 전지현, 송혜교일 것이다. 나도 중국 가서 길거리 판빙빙, 리빙빙 찾아보려고 아무리 봤는데 벌건 대자는 그렇게 생긴 여자 돌아다니질 않아. 똑같아요. 우리 상황이 왜 그러면 왜 친근한가 하면 어디 가도 동네 가면 만두집에 반주가다 나온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동네마다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은 있어. 꼭 있어요. 아, 서빙 아니고 반주. 이거 저 안에 주로 지금 하고 하면서 하얀 그 위에 앞치마 하면서 담배 한 대 탁 들고 꽁초 들고 나왔고 아이 벗어 김영감 섞고 막 이러고 하는 사람 보면 딱 보면 그리고 체격도 약간 친근한. 체격도 그래서 너무 중국에 가면은 아주 그냥 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그래서 어디 가도 그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좀 이제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결혼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아니, 결혼 얘기를 이제 마무리 좀 짓다면 앞으로 중국은 이 결혼 부분이 굉장한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웨딩 프로젝트, 웨딩 플래닝 같은 사업이 이 노인 관리와 함께 중국의 굉장히 큰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이제 반대로 어두운 측면이 돈이 없으면 그럼 결혼도 못 하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 이제 중국은 산하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형적으로 남성 대 여성비, 특히 젊은 층 안에서는 요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결혼 못하는 3천만 명의 총각들이 이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거. 옛날 우리 농촌 문제, 농촌 청각 문제 생기듯이 2000년 이후부터는 그 정도 인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우리처럼 외국에서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 중국은 이민을 잘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처다부제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처다부제? 네. 아. 부인 한 사람이 한 4명에서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실제 이제 소수민족주의 장족 같은 데는 실제 이게 목의 중심 사회로 돼 있기 그런 데가 때문에 많이 있죠. 저 소수민족 중에. 일처다부제를 실제로 이제 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중국이 또 워낙 공유 경제도 발달했고 또 그런 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라든지 뭐 성적 평등에 관한 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중국에서 드물지만 일처다부제를 합헌화하는 또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면 나는 판빙빙의 8번째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중국어 했지만 하나만 더 해주세요. 선생님. 뭐 어떤 걸 우리 그럼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거는 꼭 필요하잖아요. 미쳐버리겠다. 보통 남자가 나와 결혼해줘 하는 건 니 끙워 지혼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과서적인 말은 절대로 쓸 일 없고 나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외국 사람이 그랬으면 그치. 실제 중국 같으면 지아개워 되게 비웃으셔. 지아개워 얼마나 쉽습니까 세 글자인데 지아개워. 예 지아게워. 지아개워 여자가 먼저 그 남자 보고 그런 말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럼 만약 한다면 뭡니까? 我嫁给你 되겠죠. 네, 我嫁给你 내가 당신한테 시집 갖게 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남자가 허허허 그래 我娶你 내가 니네한테 장가 줄게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있으면 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아를 가지고 사용해서 자 남자가 청혼해서 뭘 한다고요? 지아게 와봐 나에게 시집 와주세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청혼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청원 영어를 우리가 배워서 중국에서 써먹게 된다고 치면 아유 불쌍해라. 중국에서 지옥문을 여는 거고요, 여러분. 에이, 불쌍해. 그리고 가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비자 연장은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 뭐라 그럴까 시민권은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냥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 국제 결혼했을 때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게 하면 중국 국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하게이워 해갖고 내가 데리고 나와서 살면 그거는 이제 결혼이 되는데 중국에 가서 짜게이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면 평생 노예를 못 벗어난다. 네, 남성분들한테는 그런 충고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저 이상과 저 꿈이 깨지는 사람들이 참 많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그 팩트 폭격으로 해갖고 중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에게 제가 오늘 경종을 울려드린 데 대해서. 근데 알아야 돼요. 네. 나중에 당해보고 나면 그럼. 황당합니다. 지참금을 얘기할 때 신부 측에서 요구는 안 하지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1000만 위엔이라고 합니다. 1000만 유엔 네. 유안 예. 1000만 위엔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해보세요. 100 해보세요. 18억이죠. 네? 그 왜 1000만 위엔을 주느냐? 10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너를 골랐다. 뭐래? 라는 의미로 1000만 위엔을 구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봤어 기사에서. 네, 역대급 이번 아재중작 방송 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교훈을 드린 방송이 아닌가 싶어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네요. 근데 많은 한국 남성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저주와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